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얼마 전 조금 먼 곳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를 살아내다 보니 어느새 여행 당일이더라고요. 여행짐을 쌀 때는 항상 가장 큰 사이즈의 캐리어에 이게 진짜 필요한가 싶은 물건까지 챙겨서 매번 위탁 가는 무게를 초과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캐리어 중 가장 작은 것을 꺼내드렸습니다. 갈아입을 티셔츠 몇 장, 환절기용 외투 하나, 나머진 어떻게든 되겠지란 생각으로 짐을 챙겼어요. 그러니까 캐리어에 절반도 안 차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는데 가능했습니다. 작은 짐으로도 잘 다녀온 여행, 귀차니즘이 빚어낸 결과일까요? 아님 덜어내기를 배운 조금은 어른이 된 저의 변화일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았던 여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원입니다. 첫 곡 갓세븐의 서스데이 들으며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 공동체 FM을 듣고 계십니다. 성서에 사는 분들은 라디오 주파수 FM 89.1MHz를 맞추시면 되고요. 타 지역에 계신 분은 인터넷에 성서 공동체 FM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로는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성서 공동체 FM을 검색하시고 어플을 다운로드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매월 첫 번째 화요일 오전 10시에 방송되는 나는 행복합니다입니다. 성서 공동체 FM은 평범한 사람들이 방송하는 라디오입니다.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또 참여도 가능합니다. 나도 라디오 방송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국으로 연락주세요.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거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3-585-126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켜면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 얘기들이 내 귀를 감싸 안나 어느새 볼륨을 높이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 우리가 사는 얘기 따뜻한 사연들 뭉클한 그 얘기가 감쌌나 내 맘을 이끄는 소리를 따라 듣다 보니 어느새 서 있네 어느새 넌 성서 공동체 FM DJ 원의 플레이리스트를 살짝 엿보는 코너 원플레이입니다. 이번 원플레이의 주제는 여행인데요.
오프닝에서도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얼마 전 저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오키나와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지금 여행을 떠나기에는 좀 애매한 시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지금이 딱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연차도 아직 조금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 여름 휴가 때는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를 하고 있다 보니 조금 휴가를 못 보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쁜 업무를 대충 끝내놓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라서 그런지 좀 귀찮긴 했거든요. 누가 들으면 배부른 소리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여행 가기 전에 환전도 해야 하고 또 로밍도 해야 하고 요즘은 뭐 로밍하는 것도 쉽게 되기는 한데 저는 그 통신사 로밍이 조금 싫어가지고 eSIM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새 이제 유심이나 이런 걸 갈아 끼우지 않고 전산상으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eSIM 준비도 해야 했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좀 알아봤어야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일 큰 이제 짐 싸는 것도 되게 귀찮더라고요. 사실 뭐 짐을 쌀 시간이나 체력도 좀 없기도 했었고 이런저런 정보를 찾는 것도 기력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여행을 간다고 하면 뭐 몇 달 전 아니면 한 달 전부터 갈 곳, 먹을 것, 교통수단 그리고 교통시간 같은 것도 촘촘하게 알아보고 계획표를 짜서 그대로 움직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하기에는 제가 너무 낡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느낀 점이라는 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여행 스타일도 좀 변하는구나.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저의 여행 스타일은 굉장히 촘촘하게 계획을 짜서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그 계획이 조금 틀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극 제2의 성향을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면은 새벽부터 달이 떠서 별이 촘촘하게 빛나는 야밤까지 밖에 있다가 숙소로 돌아오곤 했었거든요. 근데 뭐 요번에는 뭐 발 닿는 대로 너무 늦지 않게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 한에서 여행을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비를 대충대충 설렁설렁하게 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키나와는 대구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인천에서 출발을 해야 하는데 대구에서 인천까지 가는 게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예전엔 KTX를 타고 이제 열차를 타고 가긴 했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냥 한 번에 가자 싶어서 요번에는 이제 동대구역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었는데요. 가는 이동 시간만 4시간이 넘다 보니까 뭐 제가 1시 반 비행기였으니 그 시간대에 맞춰서 가려고 하니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출발을 해서 리무진 버스 4시간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또 거기서 이제 티켓팅 해놓은 거 수속 바른 것까지 합해서 3시간 전에 도착을 했어야 됐으니까 거의 한 7시간, 8시간 정도를 이동하는데 소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수속 마치면은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도 한참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시간 동안 뭐 공항을 둘러보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밥을 먹고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것도 지루하고 할 것 없고 돌아다니기만 하는 그 시간들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뭐 그런 시간에 그냥 보내느냐 가만히 앉아 멍하니 있느냐도 아니고 사실 뭐 준비해갔던 음악을 듣기도 하고 이번에 읽어볼 책들을 조금 들고 가서 이제 보기도 했는데 뭐 한두 시간씩 듣고 있으면 귀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픈 상황이 오니까 결국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비행기 타는 걸 싫어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제는 비행기 여행이라는 게 설레임보다는 지루함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원플레이의 첫 번째 곡 한번 듣고 가시겠는데요. 제가 오키나와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들었던 곡입니다. 영케이의 꿈꾼. 영케이의 꿈꾼 듣고 오셨습니다. 이날 저의 플레이리스트는 좀 빠른 비트의 곡들로 채워져 있었는데요. 왜 그랬느냐 생각해보니 뭐 밴드 음악이나 이런 빠른 비트의 댄스 곡들이 아니었다면 새벽부터
서부터 이어진 강행군에 제가 피곤함에 잡아먹혀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동하는 시간 동안 되게 신나는 곡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키나와 여행은 사실 덥기도 더웠고요. 대구 날씨랑 다르게 초여름 날씨처럼 더워서 반팔을 입지 않으면 좀 견디기 힘든 그런 정도의 날씨였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비가 예고 없이 좀 내리기도 했어요. 제 일정상 끊임없이 걷는 게 많아서 체력적으로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묵었던 호텔에서 그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빌려주곤 했었거든요. 그게 그 호텔 주변에 뭐 유명한 관광지나 아니면 둘러볼 곳들이 좀 많은데 걸어가기엔 애매하고 차를 타기에도 애매한 곳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자전거를 두고 대여를 함으로써 그걸 이용해서 구경을 하라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호텔에서 자전거 한 대를 빌려서 이제 주변에 유명한 해변이 있다고 해서 오전 중에 해변을 보고 주변에서 좀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바닷물도 좀 만져보고 그렇게 좀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가 점심 먹고 오후쯤에 이제 슈리성을 보러 갔었거든요. 그 주변에 조경이나 이런 걸을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멍하니 걷기만 하면 되는 곳이라서 그걸 하고 싶어서 사실 슈리성을 갔던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슈리성이 평지는 아니에요. 평평하게 돼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언덕이나 산에 있다 보니까 그 길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굉장히 좀 심하긴 해요. 계단들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의 숨참은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오키나와가 전체가 다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힘들게 올라가기는 했지만 거기에 서서 이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탁 트인 전경을 보는데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복잡했던 생각도 날아가고 힘들었던 것도 잊어지고 그냥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 좋아서 멍하니 한 15분, 20분 정도 그렇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슈리성 근처에 이제 이시타다미마치라고 해서 돌로 이렇게 길을 조성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그 마을 한가운데 있기는 한데 그렇게 조성을 해놓고 이제 다들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골목골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 부산에 가면 그 벽화마을이 있잖아요. 그 산 중턱에 있는 벽화마을. 그런 느낌인데 거기는 집들로 집 사이를 왔다 갔다고 한다고 하면 여기는 숲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나무 그늘 아래서 열심히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걷는 것도 좋아서 정말 그날은 하루 종일 그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걷다가 길 잃어버리면 그 현지인 분들을 붙잡고 이 길 어떻게 가냐, 어디로 나가야 되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걷기만 해도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걷기도 걷고 먹을 것도 먹고 뭐 이렇게 즐겼던 제 계획 없는 오키나와 5일간의 여행은 좀 복잡하게 얽혀있던 제 머릿속을 비워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귀찮아하긴 했지만 다음 여행에 대한 기대도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 원플레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 듣고 다음 코너로 가볼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들었던 곡입니다. 영케이의 Let It Be Summer. 어쩌다 마주친 사진 한 장으로 추억 속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 어쩌다 마주친입니다. 두 번째 코너 어쩌다 마주치는 컴퓨터 속 드라이브, 핸드폰 사진첩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진 속 추억을 이야기하는 코너인데요. 고정 게스트 치치님과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이번 달에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사 나누기 전에 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죠? 혼자 왔습니다. 네, 둘이 왔습니다. 셋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게스트 두 분과 함께하는 어쩌다 마주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새로운 게스트분의 자기소개를 들으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치치님과 마찬가지로 오늘 참석해주신 게스트도 이제 지연으로 참석하시게 되셨는데요. 이렇게 방송에 첫 출연하게 되셨는데 자기소개와 함께 출연 제안 받았을 때 기분을 좀 이야기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미아라고 하고요. 네. 사실 이렇게 출연 제안을 받았을 때 기대하고 네. 설레고 네. 그런데 제일 큰 거는 걱정. 어떤 걱정을 잘할 하셨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지금 또 긴장이 되고 있고요. 그러시군요. 그 긴장은 조만간 날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이 미아님의 긴장감과 두근대는 마음과 함께 오늘 이 방송에 임하시는 각오 한마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장한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은데 어쨌든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미아님의 각오와 함께 본격적으로 코너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네. 지난달 치치님의 사진으로 이야기를 나눌 거란 예고를 드렸었죠. 네. 그래서 며칠 전에 치치님한테 사진 한 장을 골라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이분께서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몇 장 주셨어요? 네, 제가 심지어 제 독사진으로 7장을 보내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려 7장을 주셨어요. 네. 단독샷으로 7장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고르신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죠? 뭐 처음에는 이제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코너니까 어떤 사진을 쓰면 좀 뭐 재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사진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진을 좋다고 느끼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사진첩에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 뭐지?를 이제 둘러보는데 제가 막 유난히 이 사진은 내 인생 사진이야 라고 느낄 만한 이런 독사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사진들을 골라보니까 이제 공통점들이 있더라. 그게 제 친구 한 명이 다 이제 찍어준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 사진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진은 애정의 척도다. 그쵸. 이런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사진 한 분이 찍어주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분이 찍어주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만난 동창인데 지금까지도 잘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찍어준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학교 친구분이 찍어주신 사진 저희만 보고 있을 순 없겠죠? 네. 자, 사진 설명 좀 해주세요. 표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사진은 이렇게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뭐 푸른색 바다, 뭐 검정색 돌길, 그리고 제가 흰색과 푸른색이 섞인 원피스를 입고 그러니까 마치 그 쇼핑몰 착용사 같은 사진을 모델. 네, 쇼핑몰 모델 같은 사진을 이렇게 심지어 시선 처리도 굉장히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며 피팅샷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이제 그런 사진을 지금 이제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진 찍는 게 좀 어색하잖아요. 저희가 전문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뭐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약간 이제 그 친구가 사진을 찍어주면서 뭐 저쪽을 봐라. 뭐 이쪽을 봐라. 뭐 이렇게 서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언을 해줬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사진입니다. 네, 7장 중에 첫 장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잘 찍었다. 근데 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네. 그러니까 솔직히 진짜로 누가 이렇게 찍어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사진을 잘 못 찍어서 네. 너무 잘 찍었다. 네. 구도와 배경과 네. 서 있는 모습까지 완벽하죠. 완벽하다. 사실 쇼핑몰 모델은 뭐 이 치치님이 말씀하셔서 느낀 건데 처음에 사진 딱 봤을 때는 너무 잘 찍었다. 이게 시선 처리부터 해서 이런 이렇게 포즈까지 너무 완벽하다. 손끝 하나, 발끝 하나, 애티튜드가. 근데 제가 이 7장 우선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첫 장이 이만큼 설명을 했는데 나머지 6장은 어떤 느낌으로 골랐을까 또 고민이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근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7장 다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네. 자, 미아님 지금 사진 보고 계신데 그거 좀 넘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지금 네, 넘겨주시는 사이에 이거다 싶으시면 오케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어떤 네. 사진일까요? 이 사진을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 사진도 이제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고 왜 다 바닷가예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친구가 이 당시 만날 당시에 포항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친구를 보러 포항에 가서 이제 포항 바다라고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바닷가고 이제 제가 푸른색 옷을 입고 있고 다음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그리고는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게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사장을 밟으며 저거 어디서 많이 본 구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디서 보고 한 포즈가 있는 맞아, 거죠. 맞아, 근데 맞아. 그거를 이렇게 딱 캐치를 해준 건데 저도 이 사진 이제 친구가 찍어주고 보여줬었을 때 너무 깜짝 놀랄 사진이었거든요. 물론 제가 키가 더 컸으면 더 좋았겠지만 되게 이제 아름다운 사진이라고 생각하는 사진입니다. 근데 진짜 멋져요. 정말 이게 사진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어떻게 배경과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조화롭게 찍을 수 있을까 부러운 재능이긴 하네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듣다 보면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진에 좋은 사진의 전제가 사실은 피사체에 대한 애정이 아닐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실 그 7장 사진이 한 번에 찍은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해를 거쳐서 찍어준 사진인데 그러면 사실 이 친구가 저를 좀 내내 좀 애정 있게 바라봐 주었다는 이야기니까 제가 사실 사진 고르고 이제 이 글을 쓰면서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애정을 잘 유지해 줬다는 게 제가 앞으로 더 잘해야겠지만. 그렇죠. 사진 한 장을 보더라도 그렇죠. 사실 사진이 그냥 이제 추억을 하기 위해서 찍는 경우도 많고, 예뻐서 찍는 경우들도 많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풍경이나 아니면은 사진을 찍는 나 자신이 바라보는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 자신을 누군가가 찍어주는 사진은 맞아요. 생각으로 접하기가 좀 어려워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사진을 찍히는 것에 우리가 좀 부끄러움이나 거부감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커요. 찍히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좀 크고. 왜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즈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그 생각에 조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어색하시다는 어색해서. 거죠. 그래서 물론 지지님 저한테 매번 말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많이 찍어야 안다. 근데 많이 찍히는 자체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찍히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또 크고 또 찍어주는 것도 부담감이 커요. 너무 못 찍어서. 사실 또 저희들 중에서는 이제 DJ 원님이 사진을 굉장히 잘 찍히시거든요. 되게 다양한 포즈, 다양한 표정, 그런 걸 별로 겁내는 이제 DJ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원님 사진이 좋은 게 많죠. 그럼요. 근데 사실 저는 제 사진이 예쁘거나 마음에 든다 생각한 적이 잘 없거든요. 그 스스로의 표정을 짓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 사진은 정말 그냥 망가진 표정이거나 아니면 정말 어색하게 입꼬리 파들파들 떨면서 찍은 사진들이 좀 많아요. 저도. 막상 들이대면 사진기가 딱 내 앞에 나타나면은 그 눈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표정은 잘 모르는데 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웃어야 되냐 아니면 그냥 있으면 무표정하게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너는 무표정하게 걸어가고 있으면은 그 좀 범접하기 힘든 되게 무서운 얼굴이라고. 맞아요. 근데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냉한 얼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표정들 때문에 좀 사진을 제가 보면 저는 정말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망가져서 잇몸 다 드러내고 그 망아지 미소처럼 웃고 있는 망아지 미소. 사진이거나 아니면 정말 냉한 표정으로 누가 한 명 건들면은 주먹 날아갈 것 같은 못 살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사실 사진 찍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런 사진들을 찍어주시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저도 최근에 자주 느끼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구나. 찍어주는 사람의 마음이 구도가 안 좋더라도 담겨 있으면 정말 좋은 사진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죠. 사실 이제 저희 셋 다 이제 아이돌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소속사에서 공식적으로 내준 사진이 생각보다 안 예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팬이 찍어준 사진이 올라왔는데 대박적이야. 너무 예뻐. 저는 그때도 생각하거든요. 이거 피사체에 대한 애정의 애정이다. 차이 아니냐.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서 이게 애정을 썩는 사진이 정말 대단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새로이 참여해주신 미아님의 추천곡으로 가볼까 합니다. 미아님, 어떤 곡이죠? 네, 제가 추천한 노래는 B2B의 블루문입니다. 왜 블루문이에요? 왜 B2B죠? 하신 이유를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저한테 무슨 노래 듣고 싶냐 했을 때 사실 이 노래 듣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노래에 대한 그런 분위기나 네. 전체적인 내용이 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서 사실 이 노래를 하루에 몇 번이고 듣는 노래다 보니까 물론 타이밍이 맞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라서 그럼 제가 가사에 좀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멜로디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초점을 주시길 알겠습니다. 네. 네, 미아님께서 추천해주신 B2B의 블루문 듣고 오겠습니다. 네, 미아님의 추천곡 B2B의 블루문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앞에서 치치님의 인생 사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었는데 여기서 인생 사진이라고 하니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치치님 제외 네. 저희 둘의 인생 사진은 무엇일까 하고요. 그렇죠. 미아님 인생 사진 혹시 있으세요? 저는 사실 사진 찍는 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인생 사진이다 이렇게 하는 사진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데 약간 기억에 남는 사진, 그러니까 꼭 이거는 가지고 가고 싶다라는 사진은 제가 29살 때 20대의 마지막을 기념하면서 우리만 알아, 우리만. 친구들과 찍었던 스냅 사진이 있어요. 오, 예상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사진은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저가 지금까지 찍은 사진 중에서 그 모든 사진은 전부 다 인생 사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원님도 그때 상황을 기억하시잖아요. 그 상황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 혹시 있어요? 저는 두 분은 제 인스타 계정에 팔로우가 돼 있으셔가지고 아시지 싶은데 제가 왜 작년쯤에 얘들아 2년 남았다 라고 올렸던 사진 있죠? 뭐였죠? 저런다. 뭐였더라? 본 것 같은데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저 대사는 기억나거든요. 네. 얘들아 2년 남았다는 기억나는데 무슨 사진이었죠? 4명 쪼르미 앉아서 약간 옆으로 이렇게 45도 정도, 15도 정도 기울여가지고. 저 기억났어요. 저도 그 사진들 중에 이렇게 4명이 쪼름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각자 이름표 들고. 이니셜을 들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저는 이니셜은 들고 있죠. 이건 약간 자기적으로 웃으면서 옆에 이렇게 싹 이렇게 15도로 기울여가지고 그 약간 이렇게 도레미파솔 네네네네네. 그 사진이거든요. 아니 제가 이 질문 왜 드렸냐 하면은 저희가 돈 주고 찍은 스냅 사진들 다 너무너무 예쁜데 저한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눈만 나오게 이렇게 찍었던 그거 정신 차렸어? 이런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은 사실 돈 주고 찍은 것도 아니고 저희끼리 셀카로 찍은 사진인데 저는 그 사진이 되게 오래 남거든요. 그 한동안 카카오톡 프로필 하셨잖아요. 맞아요. 아마 지금도. 치치님이랑 미아님 두 분이서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헷갈렸어요. 누구냐고? 그렇지. 저희 단톡방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안 계신 한 분과 요 두 분과 저까지 4명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너무 오래 만났어. 정말 그러니까 기념을 하고 사진 찍고 하는 거지. 그래서 두 분이 똑같은 프로필 똑같은 구도로 돼 있어가지고 얘가 치치님인지 네, 이분이 맞아요, 미안인지 맞아요. 헷갈려가지고 저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올리는 글이니까. 각자 다른 방향이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엔 두 분 다 왼쪽에 있단 말이에요. 네, 좋아요. 네네네. 자, 이제 원님 인생 사진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아직 없는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저를 찍은 사진을 받았을 때 이거 좀 좋은데 생각한 사진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은 제가 한동안 한국에 없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네, 후쿠오카에서 이제 거주를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같이 일하던 언니, 저희 사수자 네. 이제 친한 언니가 이제 찍어준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뭐 서로 약간 제가 한국에 돌아오기 직전이기도 했었고 음. 서로 좀 지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언니와 저와 그리고 언니의 남자친구 셋이서 렌트를 해서 좀 외곽지로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오. 그 후쿠오카에 마리널드라는 공원이 있는데 네. 야자수도 있고 바다도 오. 있고 멋지겠다. 약간 하와이 같은 느낌이에요. 오. 겉만 봤을 때는. 근데 가성비 하와이. 가성비가 되게 넓은 어. 위치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 수족관이 있더라고요. 오. 근데 저희는 문을 닫은 시간에 해질녘에 갔기 때문에 그냥 공원에서 그냥 망아지처럼 뛰어놀았는데 그때 이제 그 해변에 비치 쪽으로 나갔을 때 그냥 이제 바다를 제가 영상으로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뒤에서 그 언니가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해지는 마리널드 공원을 배경으로 해서 저를 찍은 건데 그 늘어선 야자나무 사이에 이제 주황색 노을이 지고 있었고요. 바다 배경으로 제가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있는 건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 나오지 않아서도 좋았었고 뒤통수만 나와도 좋았었고요. 그 배경도 너무 좋았었고. 감성샷. 그러니까 전체 사진으로 이제 전체 사진 1로 했을 때 저는 정말 0.01 정도 이렇게 박혀 있는 사진이긴 했지만 그럼 배경사진 아닌가요, 그거는? 아이고 그래 제가 있잖아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0점. 저는 그 사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생 사진은 어떤 거냐라고 계속 이렇게 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떠오르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시간대에 그 공간에 있었을 때의 그런 그 어쨌든 우리는 이제 스냅사진 찍었지만 준비했던 거. 막 그런 준비했던 거 기억도 나고 그때 찍으면서 막 하하호호 거리면서 했던 그런 것까지 다 기억이 나니까 사진이란 자체가 어쨌든 그 시간대에 내가 겪었던 일들이 생각나니까 이게 그래서 인생 사진이라는 표현을 말을 하지 않겠냐. 추억을 담는 음. 장치 같은. 그러니까 그때도 어쨌든 그런 배경과 망을처럼 뛰놀았던 그런 모습과 어쨌든 그게 다 사진 담겨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 보면서 우리가 막 깔깔깔거리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맞아요. 지금도 막 이렇게 티치는 사진을 보면서도 맞아요. 이때 어땠고 저땠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진이라는 거는 참 다 모든 사진들이 어쨌든 인생 사진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찍는 게 아직까지 힘드네요. 노력을 그전에. 해봅시다. 많이 찍고 많이 찍혀보고. 찍는 것부터가 우리 앞으로 그 미아님을 만나면은 사진을 무조건 한 장씩 찍어줍시다. 저는 그럴까요? 익숙해지도록. 저는 근데 저분은 대놓고 우리 사진 찍을게 하면은 절대 못 찍어요. 정말 못 몰래 찍어요.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몰래 찍는 컷도 많고 그냥 자연스럽게 찍는 컷도 맞아요. 많은데 예쁜데. 그리고 찍어주는 것도 저는 아직까지 혼난 기억이 있어서 누구에게 혼났죠? 그 여기 없으신 한 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저희가 4명이거든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만난 네. 이 학연으로 묶인 학연 지연으로 묶인 4명인데 사실 저도 사진 되게 못 찍거든요. 저 초반에 제가 영상을 시작하고 나서 네. 좀 잘 찍는다는 소리 들었어요. 저는 한 번도 원님이 못 찍는 생각을 해본 적이 근데 저 없어서. 되게 많이 혼났어요. 이 세 분한테. 제가요? 세 분한테 사진 못 찍는다고 겁내 혼났었어요. 초반에요? 옛날에. 아니요. 네. 옛날에는 그랬을 수 있죠. 그랬나요? 자, 들어보세요. 그때는 뭐 그랬을 수 있잖아요. 우선에는 카메라라는 자체가 이렇게 네, 들고 네, 다니는 네, 거다 네. 보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저분은 절대 사진을 못 찍는다는 얘기를 안 하시네요. 전 좀 찍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그 아직까지도 그 여기 한 분 안 계시는 분이 제발 바닥에 이 평면을 좀 이렇게 저 맞춰라. 기억나요. 저 수평 상황 수직을 기억납니다. 맞춰라. 수평 수직을 맞춰라. 사진이 기억납니다. 저는 한 번도 사진 찍을 때 수평 수직을 맞춰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닙니다, 미아 씨. 사진은 기세입니다. 그런가요? 앞으로도 기세 있게 찍으면 됩니다. 야구인가요? 기세. 사진은 기세입니다. 아니 근데 정말 그 생각이 아직도 나서 사실 사진 찍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기는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잘 찍는다고 최대한 잘 열심히 찍는데 그 찍음을 부탁하신 분께서 확인하셨을 때 이거 별론데 다시 그렇죠, 찍어줘 그렇죠. 이러면 마상이거든요. 맞아요. 마음의 상처예요. 그래서 그런 너 못 찍네라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반대로 뭐 여행을 갔어요. 근데 내 사진이 찍고 싶어. 나는 그 상대방을 막 열과 성을 다해서 막 인생 사진을 찍어줬어. 근데 그 사람은 내 사진을 엉망진창으로 찍어줬어. 엉망진창으로 찍은 게 아니라고요. 열과 성에 다해서 다 찍었지만 기술력의 부족으로
네. 그런 이렇게 지식의 부족으로 네. 그런 거라는 걸 조금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얘기하죠. 영상 찍을 때 어떻게 찍어라? 가로로. 근데 여러분 어떻게 찍죠? 세로로. 왜 세로로 찍어요? 지금 미아님께서는 애기들 사진도 영상도 찍어가지고 나중에 잔치할 때 써야 되는데 왜 맨날 세로로 찍어가지고 핸드폰이 세로니까요. 아니 핸드폰 세로라도 그렇지 아니 지금 안 오신 한 분도 맨날 저한테 혼나요. 왜 자꾸 세로로 찍냐고. 전 이제 1대1입니다. 아 인스타 네. 1대1입니다. 그러니 가로 세로가 없죠. 가로로 찍으세요. 네. 네. 자 저 짐벌 샀어요. 혼났어. 짐볼을 왜 샀어요? 울트라가 좀 무겁더라고요. 아 지금 새 핸드폰 사셨다고 자랑. 저 이제 한 2주 뒤에 캠핑 갈 거거든요. 그건 또 듣도 보도 못한 소식이네요. 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겠다. 아니, 아는 언니 따라가는 거. 우리 놔두고 놀러 간다 그거죠. 아니, 내가 캠핑을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래가지고. 거짓말. 캠핑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니 카라반 이런 거 빌려서 그렇고, 가셨잖아요. 에헤이. 텐트. 텐트 치십니까? 아니요, 그 언니가 치시지 않을까요? 아이고야 아하. 가셔서 치셔야죠. 어디 그 돌덩이에 한번 열심히 박다가 여 아이다 하면서 딴 데로 또 이동해가지고 또 열심히 망치질 한번 시키는 해보셔야죠. 일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풍경 좋은 데로 가거든요. 어디로 어디로 가시는데요? 가시는- 그 군 위에 우리 인스타에 광고 많이 뜨잖아요. 그 약간 저 모르는데요. 산 정상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혹시 그 못 오신 한 분이 자주 가시는 캠핑장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분이 캠핑장 어디 가시는지 잘 몰라요. 그거 예약해야 되죠. 네. 예약 근데 그 시간 걸리고 블로그 들어가야 되고. 저는 사실 예약을 잘 모르고 이제 그냥 언니가 며칠 전에 뭐 자기가 솔캠을 예약을 했는데 같이 가겠냐. 그래서 오. 했던 거라 가지고. 그러세요. 네. 근데 캠핑 가는 거랑 사는 거랑 무슨 관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있어요? 풍경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좀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저거 절대 풍경 안 찍고 본인 타임랩스 찍어가지고 막 그거 올리실 거란 말이죠. 네,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인스타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영상은 가로로. 선생님의 스토리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언제 가신다고요? 2주 뒤 17일 날 다녀오겠습니다. 예, 다녀오십시오. 네. 네. 네, 저희 얘기하다 보니까 얼마 안 나는 것 같은데 벌써 또 방송 종료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애정의 촉도라는 주제로 이제 사진에 대해서 조금 치치님의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사실 애정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추상적인 감정인 거죠. 근데 사진, 목소리, 그래서 너무나 잘 드러나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애정을 주고받는 것에도 많은 노력과 감정도 필요하고요. 그럼요. 하트 그리지 마세요. 네. 내가 받는 애정과 행복은 당신을 위해 오롯이 투자한 상대방의 시간과 노력입니다. 그러니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방법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방법을 모른다면 어느 한쪽에 일방통행이 될 테니까요. 네. 그게 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치치님과 미아님 모시고 애정의 척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요. 미아님 오늘 첫 출연이셨는데 어떠셨어요? 뭐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고 가서 너무 좋고 또 라디오 녹음이라는 거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좀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잘했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어쨌든 요거를 경험해보게 되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하나도 안 떠신 것 같아요. 네. 많이 떨었습니다. 아유, 저만큼 지금도 애드립을 잘하셨는데. 덜덜덜덜 거리고 있습니다. 떨리는 게 안 보이는데. 네. 네, 치치님 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1화를 들으시고 이제 청취자분께서 저한테 청취 소감을 들려주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방송 잘 들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감사의 의미로 신청곡을 한 곡 받아왔는데 그 박원균 님이 정국의 스탠딩 넥스트 투 유 신청해 주셨습니다. 감상을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신청곡을 얘기해 아, 버리셨어. 감상이요. 감상 먼저. 감상도- 네, 감상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고요. 다음 달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치치님과 미아님의 오늘 라디오 감상도 잘 들어봤고요. 전국의 스탠딩 넥스트 유 들으면서 어쩌다 마주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두 분 이번 달에도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도 다시 만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최근 거울이보다 살이 좀 찐 것 같아서 아침 저녁을 두부랑 양배추만 먹는 식단을 시작했는데요. 간 없이 담백하게 먹으려고 하니 자극적인 음식들이 계속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좋아하지도 않는 찜닭부터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굽거나 튀긴 그런 음식들 말이죠. 근데 그러다 사달이 났습니다. 꾹꾹 참다 터져버린 그날 말이죠. 라면을 시작으로 고기, 밀가루 등 흔히 말하는 살찌는 음식들을 폭식한 건데요. 먹고 나선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참아놓고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다니.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식단을 시작하기엔 또 어렵더라고요. 이미 맛있는 맛을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맛없는 맛으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한번 알아버린 자극적인 맛을 잊기 힘든 것처럼 참고 참다 터진 감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터져버려서 흘러나온 감정은 다시 주워 담기도 꿰매기도 힘드니 말이죠. 괜찮다가도 어느 순간 머릿속에 떠올라 괴로워지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터지기 전 참지 말고 조금씩 풀어내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행복합니다의 DJ 원이었고요. 끝곡 장재인의 버튼 들으며 인사드릴게요. 다음 달에 만나요.